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체포영장에 응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48시간 체포영장이 유효한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2차 변론 기일입니다. 1차 때 윤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에는 출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금방 끝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자, 방금 전 중앙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보도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번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포고령 부분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정선거 의혹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이 쌍방울 그룹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어떤 논리를 내세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국회 측과 맞서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지난 14일 헌재낸 답변서에서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문구를 그대로 쓴 것일 뿐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한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 1호 문제입니다. 자,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종 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실수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계엄선포 당일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1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까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에 김용현 전 장관이 줄곧 포고령 1호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했는데 포고령 1호 공개 후 논란이 된 국회 활동 제한의 위법성을 실수로 이야기한 겁니다. 대리인단은 이어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다. 국회나 선관위의 정상적인 출입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은 없었고 실제 막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12.12 담화에서 말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계엄 당시 계엄군에 의해 국회 유리창이 깨진 사실에 대해서도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부정선거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기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12345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표준 전화번호 중 하나로 공공서비스 민원 접수, 정부기관 연결 등을 해주는 국민고충처리 번호라고 합니다.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보안점검에서 선관위 비밀번호가 12345라는 것이 밝혀지자 이 부정선거에 중국이 연관됐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선관위 전자시스템 제조사는 대북송금 800억 원의 주체인 쌍방울의 계열사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배우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검증된 부분은 아닙니다. 대리인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토대로 내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인 경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1차 변론 14일 날은 4분 만에 끝났지만 2차 기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과 상관없이 대리인단과 국회 탄핵소추단의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